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 다 무조건 나는 방문요양을 선택한 게 가장 옳았다, 좋은 현명한 선택을 했다, 지금까지 잘하고 있다, 그리고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고 영업하십시오. 사회복지 통합솔루션 기업 1200 기관이 선택한 기업.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어렵고 복잡한 회계 업무 국회어 위탁 서비스와 함께하세요. 국회어. 안녕하세요, 국회입니다. 네, 천천 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심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방문요양 한방에 창업하는 가장 손쉽고 간단하게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잘 메모해서 적으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방문요양 창업을 결정하신 여러분 굉장히 환영합니다. 굉장히 좋은 선택을 하셨고요. 방문요양은 가장 가성비가 좋고 확장성이 좋은 사업입니다. 왜냐? 요양원이나 중환보호 같은 경우에는 100명의 어르신을 모시려면 그만큼의 건물도 필요하고 자리가 필요한데 100명을 해도 되고 200명을 해도 되고, 그리고 방문요양이 커지면 거기다가 복지용구,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여러 가지를 더 첨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방문요양은 내가 영업력만 있으면, 내가 자본이 적더라도 내가 열심히 뛰면 가장 빠르게 그리고 넓게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방문요양을 선택하신 여러분은 현명하신 선택을 하신 겁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시작할까요? 시작하시죠. 그러면 첫 번째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네네. 어디에 설립을 할 것이냐를 생각해 보셔야겠죠. 내가 원래 살던 곳, 내가 10년, 20년을 이쪽에서 살았다. 이곳에 살았다. 아니면 어르신이 많은 지역이 다른 구에 있는데,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는데 그쪽 지역에 가서 오픈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실 겁니다. 저는 일단 우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나의 인프라가 있는 곳, 내 영업력이 갖춰져 있는 곳, 내 지인이 많은 곳, 내가 알고 있는 어르신들이 많은 곳에서 먼저 시작하시는 게 좋고요. 바닥부터 시작해야 된다 하면 그보다는 입지 조건을 생각해서 오픈을 하시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영업력이 미치는 곳에서 시작하시는 것이, 그쪽에서 시작하시는 것이 나중에 확장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은 이 지역에서 시작할 지연정 우리가 그 지역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확장해 나갈 수가 그것 있습니다. 또한 방문요양의 가장 큰 메리트죠. 맞습니다. 네. 네. 그 서울에 있으면서 대구에 있는 그렇죠. 어르신을 해도, 대전에 있는 어르신을 해도 그렇죠. 할 수는 있죠. 제대로 서비스만 한다면. 제대로 서비스만 한다면. 예, 맞습니다. 좀 어렵기는 하지만 가능하다. 가능합니다. 네. 네. 다음은 이제 임대할 곳을 정하셨으면 계약서를 써야죠.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단 하나 계약서를 쓰시기 전에 시청, 그러니까 뭐 시청이 없으면 구청이 되겠죠. 건축가. 그렇죠. 네. 건축가에 전화를 하십시오. 지역에 따라 다를 건데 건축가가 있는 곳에 내 지역을 관할하는 건축가에 전화를 하셔서 내가 여기 직원을 불러드리고 여기에 제가 방문요양센터를 오픈하려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돼요. 뭐 여기가 뭐 근린생활 지역이고 뭐 이런 것들 복잡한 거 모르셔도 돼요. 그냥 직원 불러드리고 여기에 제가 오픈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만 여부만 확인하시고 그리고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들으시면 임대차 계약서에 사인하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계약서를 쓰고 나서 확인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왜냐면 보증금을 다 날리시게 내고 되잖아요. 날릴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거만 유의하시면 예, 아주 가능합니다. 중요한 말씀. 그렇죠. 예. 다음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계약서 쓰실 때 같이 이제 고려를 이제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계약서를 딱 쓰자마자부터 그때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두 가지를 보통 같이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서류고요. 두 번째는 실사입니다. 실제로 찾아와서 우리 기관이 이 오픈을 해도 되는지를 시에서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중에서 먼저 서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서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더 많이 말씀을 드리다 보면 시간이 워낙 많이 걸리니까 시간 관계상 제가 미리 방문요양 서류 영상을 올려드린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조를 해서 전체적인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먼저 확인을 하시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계획서하고 운영규정입니다. 다른 누구 것도 아닌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이 장교양 사업에 대한 이상,
그리고 몇 분의 어르신을 모실까라고 하는, 그리고 어떻게 모실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요즘에는 심지어 PT를 받는 그런 시군구도 맞아요. 있더라고요. 네. 예, 예. 지정위원회에서 보통 PT를 하는데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정말 이쁘게 프린트하셔서 각각 우리 위원들한테 나눠줄 수 있게끔 설립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사업 계획서나 운영 규정을 그렇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저희 국회의에서 위탁하는 그런 서비스가 있으니까 만약에 직접 하시기가 어렵다고 하면은 언제든 전화 주셔서 위탁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많은 질문들 중에 제가 가장 많이 들은 질문 중에 하나가 자격증을 그리고 어떻게 모으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요양보호사 자격증. 예, 맞아요. 네. 예.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일반 시내에서는 15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 지역에서는 5분이 필요한데요. 네. 5분도 내 수중에 지금 그 자격증이 없다고 했을 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걱정하실 게 없는 게요. 이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그 지인분들이 주위에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예, 그래서 일을 하고 계시든 안 하고 계시든 일단 자격증이 있는지 주위의 분들한테 50대 이상 여성분들한테 좀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자격증 구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그래도 모자란다고 하면 이미 일하고 계신 선생님들한테 부탁하셔도 괜찮습니다. 네네. 예, 왜냐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맞아요. 대부분 걱정하시는 게 내가 땡땡 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걸 내가 이 자격증을 빌려줘도 되나? 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 이건 가계약이지 오픈을 하기 위한 서류 절차를 위한 이 계약이지 실제 오픈을 우리 기관에서 한 이후에 일을 해야지만 고용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혀 상관이 없고요. 혹시라도 그런 그 부탁할 지인들이 없고 그렇다면 주위에 있는 그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네이버에 검색하셔서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부탁을 하셔서 추가적인 자격증을 5개에서 15개를 구해서 서류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실사를 준비를 실사 해야죠. 준비해야죠. 서류를 냈으니까 예, 실사를 그렇죠. 준비해야 되는데 실사가 오기 전에 우리가 법령에 보면 통신이랑 집기를 준비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통신이라는 거는 인터넷이 되고 전화가 되고 팩스가 되고 PC가 있고 뭐 이 그렇죠, 정도가 되는 건데, 그리고 아무래도 캐비넷 정도가 있으면 더 좋겠죠. 그렇죠. 개인정보 보호를 해야 되니까. 개인정보 보호를 해야 되니까. 그러는데 법령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간판이 안 달려 있으면 허가를 안 내줍니다. 맞습니다. 또 그래서 간판 비싸잖아요. 또. 간판이 예. 비싸요. 예. 그래서 다른 것들은 쓰던 노트북 갖다 놓고 이렇게 해도 되지만 간판이 설치가 되어야지만 실사에서 합격을 받으실 수가 있다. 그리고 간판을 만드실 때, 간판을 만들었다는 건 서류를 제출할 때 벌써 우리 센터 이름을 정했다는 정한 거잖아요. 거죠. 예, 정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선명하게 잘 보일 수 있는 큰 사이즈로 해서, 그리고 색깔이 노란색 이런 색깔이 잘 보여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조금 친근하고 촌스러워야 오히려 맞아요. 더 잘 보이더라고요. 네, 네. 너무 뭐 이쁘게 디자인하면 좋지만 그렇게 해서 간판을 꼭 잊지 마시고 신경 쓰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간판할 때 이제 우리 기관 이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기관 이름이 사실 정식 명칭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재가노인복지센터. 예, 이 부분을 이렇게 정식 명칭을 고집하시는 주무관님들이 계시니까요. 법적인 게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맞춰서 발련하지 않게끔, 네네. 실패하지 않게끔 간판을 제작하세요. 안 그러면 또 나중에 바꿔야 될 수 있어요. 이게 지역마다 다른 거라서,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는 그냥 뭐 노인복지센터, 방문요양센터라고 해도 허가를 내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시면 미리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이렇게 해도 가능합니까? 라고 했을 때, 가능하다고 했을 때 진행을 하세요. 돈을 잘못하면 간판 비싼데 2번 쓰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네. 네. 그래서 저희 여러 봤습니다. 간판 내렸다 올렸다 하는 거. 예, 예. 네. 그러면 다음 순서로 넘어갈까요? 다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다 통과가 됐다. 그러면 이제 행복한 날입니다. 네. 예, 전화가 올 겁니다. 예, 문자가 오든 전화가 오는데요. 우리 그 장교양 지정서를 수령하러 오라고 우리 시군구에서 구청이나 시청이나 군청에서 연락이 오면 방문하시는데요. 대표님이 직접 방문하시고요. 그다음에 신분증 들고 꼭 방문을 해주십시오. 방문하시면 보통 저희가 5년 갱신으로 하는 그런 지정서를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지정서를 받고 나서 그 날에 이제 바로 방문해야 될 곳이 있죠? 세무서를 가시면 됩니다. 그렇죠. 세무서를 가실 때는 기분 좋게 받으신 지정서랑 여기까지 오시면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모든 뭐 어려운 것들은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 그냥 저희가 말씀해드린 순서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자, 세무서에 가서 직인 챙기시고, 신분증 챙기시고, 오늘 받은 기분 좋은 지정서 챙기시고, 임대차 계약서 챙기시고, 그렇게 하셔서
이제 신청서를 쓰셔서 고유번호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당일에 바로 수령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네. 물론 개인이 아니라 법인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7일 정도 소요가 되지만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대부분 그리고 방문요양은 개인으로 창업을 하십니다. 네네. 그래서 개인으로 창업을 하시는 걸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셔서 당일 수령이 가능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개인 직인을 들고 가는 말씀? 아니죠. 그래서 센터 직인을 하셔야죠. 맞습니다. 네네. 네. 센터 직인 들고 가지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 다 직인이 센터 직인을 말씀드려요. 네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고유번호증이 이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저희 손에는 지정서하고 고유번호증, 이제 사업자 등록증이죠. 이게 같이 이제 손에 들어왔을 겁니다. 대표님 그렇죠? 이걸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바로 그 다음에 은행에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은행을 방문을 하시면 통장을 만들러 가시는 거잖아요. 인터넷 뱅킹도 신청하고 통장도 만들고. 그러면 왜 이렇게 빠르게 지금 당장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통장을 미리 만드느냐 이런 고민이 생기실 텐데요.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면 바로 회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통장을 바로 만들고 모든 현금 흐름을 통장으로 입금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지불을 하셔야 되고 급여도 주셔야 되고 퇴직금도 적립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하필이면 왜 지금 이 통장을 또 만드냐면 그 공단에 돈 받을 통장이 필요해요. 그래서 공단 가셔가지고 이 부분을 등록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단에 등록하기 전에 통장을 미리 만드셔야지 두 번 일을 안 하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통장을 3개 정도 만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냥 가시면은 바로 통장을 3개를 만들어 주질 않아요. 왜냐면 지금 그렇죠. 대포 통장 때문에 네. 23일에 한 개씩 만들 네.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준비물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똑같이 우리 기관에 대한 직인, 그 다음에 대표님 신분증, 그리고 고유번호증을 들고 가되 추가적으로 정관이라고 하는 것을 들고 갑니다. 네네. 정관 서류가 없으시면요, 저희가 네이버 카페를 오픈을 했어요. 국계역 카페라고 예. 검색하시면 나오죠? 맞아요. 예. 거기다가 저희가 올려드릴 테니까 정관은 가져가셔서 우리 기관에 맞게끔 변경해서 사용을 하세요. 제일 중요한 점은 우리는 고유 목적 사업을 진행한다. 노인 복지에 대한 고유 목적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관에 들어가 있으면 이게 다른 용도로 쓰는 게 아니고 우리 기관에서는 우리 정관상 최소 통장이 3개에서 7개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것을 어필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만들면 되는데요. 통장이 왜 3개나 필요하냐? 또 이렇게 네.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운영비 통장 보통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본인 부담금 통장을 보통 따로 써요. 그리고 지출 통장을 보통 따로 써요. 이게 회계를 하다 보니까 통장이 3개가 아니라 4개, 5개, 6개 나중에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미리 3개 정도는 만든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장을 많이 만든다고 돈 드는 거 아니니까 통장을 3개를 꼭 만드셔야 됩니다. 예. 이게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회계 첫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맞아요. 네네. 예. 일단 회계 초보일수록 통장이 많을수록 편해요. 그렇죠. 해보시면 알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은행을 방문하고 통장이 발급이 됐다. 그 다음에 이제 가야 될 곳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기분 좋게 공단에 가시면 공단 되죠. 가야죠. 예. 공단에 가실 때는 인터넷으로 USB 제일 저렴한 거 하나 사세요. 네, 그리고 물론 전자인증도 가능하지만 맞죠. 대부분 창업하시는 분들이 50세 이상이 창업을 대부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리고 공단에 가서 이제 안면을 트는 것도 중요하니까 맞아요. USB 하나 사셔서 그리고 고유번호증 챙기시고 그다음에 운영비 통장 챙기시고 그다음 신분증 챙기시고 그리고 직인 챙기시고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분 좋게 가시면 USB에 인증서를 넣어드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걸 기분 좋게 들고 오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통장도 등록하고요. 우리가 돈 받을 통장이에요. 예. 그렇죠. 돈 받을 통장을 등록하셔야 돼요. 네. 아주 중요한 네네. 내용이겠죠. 네네. 그렇게 하고 이제 들어오고 나면 이미 우리 사무실에는 컴퓨터가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네, 인터넷도 되고요. 팩스도 되고 전화기도 다 있는 상태죠. 여기서 잠깐 네네. 하나. 지금까지 뭐 간판이고 통신이고 여러 가지 집기를 집에 있는 것들 가져오신 것도 있지만 사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소비한 것들을 다시 뭐 청구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본인이 투자하는 투자 비용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내가 회계 통장을 해서 하기 전에 사용하셨던 것은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그래서 회계는 지금부터 시작해요. 부가세 환급받을 수 있는 사람 걸로 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해서 쓰세요. 그래서 최대한 본인들이 할 수 있게끔 개인이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연말정산할 때 그
가장 이득이 되는 방법으로 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기간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다. 네. 그냥 짧은 팁이었습니다. 투자를 하신 거다. 네.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어쨌든 컴퓨터가 놓여져 있으니까 컴퓨터로 하셔야 될 일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사회복지 정보 시스템을 가입하셔야 돼요. 이제 가입하는데 한 이틀 정도 걸리기 때문에 미리 가입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고용권증 나와 있고 우리 기간 등록했고 그렇죠. 근데 이걸 먼저 어떤 일을 하는 그런 사이트인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그 처음에 서류를 낼 때는 직접 시군구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내셨잖아요. 죄송합니다. 다시. 여기서 다시. 이렇게 인기가 많아요? 네. 일단은 그 실제 방문하실 때 직접 가서 이제 방문해서 보고를 하셨었는데 서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부터는 다 전자인증입니다. 전자로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회계 보고하고 두 번째가 인력 보고입니다. 인력 보고라고 하면 우리 요양보호 선생님을 실제 일하실 분들을 등록하게 돼 있어요. 맞아요. 등록을 안 하면 실제 선생님들이 직원으로 인정받지 못하십니다. 보통 14일 이내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 사회복지 정보 시스템을 미리 가입을 해놓지 않으시면 나중에 이 14일을 놓쳐가지고 내가 어르신을 돌봤는데도 불구하고 청구를 못하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게 또 과태료도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사회복지 정보 시스템 w포c.co.kr 가입하셔서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마 그 처음 설립할 시기부터 임대를 할 시점부터 그 이전에 방문 요양을 하시겠다고 하는 시점부터 영업을 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어르신이 계시겠죠. 그렇죠. 그 시점부터. 그렇죠. 그러면 직원들이 있을 거고요. 직원이 있는 순간부터 뭐를 해야 되냐? 4대 보험을 가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보험 그 건강보험 EDI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이버에 치시면 EDI에 가입하시고요. 인증서로 가입할 수 있거든요. 사회보험 성립신고라는 걸 하셔야 됩니다. 우리 기관이 4대 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가입 내역인데요. 그렇게 하시고 직원들을 등록하셔서 4대 보험 가입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굉장히 큰 축의 하나인 4대 보험 업무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끝난 거죠? 그렇죠. 사실 기본 준비는 다 하신 거예요. 시작을 하면 되죠. 자, 여기서 자, 정리를 한번 해드립니다. 아주 간단하게 어디서 할지 고민한다, 임대를 한다, 그 다음에 서류 제출한다, 그렇죠. 실사 받고 지정서 수령하고, 그 다음에 세무서 갔다가 은행 갔다가 공단 방문해서 인증서 받고 사회복지 정보 시스템 등록하고 끝이잖아요. 끝났어요. 얼마나 간단해요. 그래서 여기서 머리 아프고 스트레스 받는 게 뭐 서류 제출 정도, 서류를 어떻게 구비하냐, 그리고 자격증을 어떻게 모으냐 정도인데, 사실 지금 말한 게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게 시간이 많이 소비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지정서 나오고 나서 하루 만에 모든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금방이에요. 수작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까지 준비하는 동안 가장 핵심적으로 하셨어야 될 일은 동네 다니면서 영업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뭐 미용실 갔다가 은행 가서도 영업하고 경로당 가서 영업하고 계속 홍보를 하고 이제 사회복지 정보 시스템에 등록까지 하고 모든 게 승인이 나왔으면 업무를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본인은 상근하면서 자기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됩니다. 맞아요. 그래야지만 지금까지는 돌아다니면서 영업을 하셨지만 지금부터는 내 센터가 방문요양센터가 모든 사람의 여기가 마실이 돼야 돼. 네. 맞아요. 그리고 이미 영업하셨던 어르신들이 관리가 제대로 돼야지 또 추가적인 소개가 또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문은 항상 열어두시고 문을 바라보면서 앉아 계셔야지만 누군가 지나가다가 들어오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돌아다니면서 영업하셨던 분들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내 주 업무는 상근하면서 그 사람들과 대화하는 게 내 주 업무다. 그래서 업무를 시작했을 때는 딱 3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선은 어르신이 있으니까 직원도 있고, 그럼 청구를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청구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돼. 근데 이거를 뭐 비용을 내고 어디 가서 배우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뭐 어떤 뭐 프랜차이즈나 이런 거에 가입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 다 필요 없습니다. 공단에 가면 청구 상담 봉사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청구 상담 봉사자, 이 국가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맞아요. 거기에 자기 지역에 있는 청구 상담 봉사자를 찾으셔서 전화하시고, 그리고
뭐 시간이 되시면 만나시고 찾아가셔서 청구하는 방법을 배우시면 됩니다. 귀찮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청구를 배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실 회계가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시면 어려우세요. 그러니까 내가 어르신이 한 15분, 15분 정도 돼서 다른 직원을 채용하실 수 있을 맞습니다. 때까지는 회계는 국회 같은 회계 전문 기관에 위탁을 하세요. 위탁을 하셔서 맡겨주세요. 그게 뭐 예산은 어떻게 할 건지, 결산은 어떻게 할 건지 모르잖아요. 이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네. 우리 센터장님들 중에서는 공부를 위한 공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자기 지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늘리기 위한 공부를 하는 맞아요. 분들이 많아요. 예, 근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거는 어르신이 15분, 40분, 70분 늘어나는 게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네. 그 배움은 좀 나중으로 미뤄두셔도 괜찮다. 네. 네. 그래서 행정 뭐 이런 것들은 청구 빼놓고 다른 행정에 대해서 무슨 편차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지금은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하셔야 될 건 영업입니다. 처음도 영업, 맞습니다. 끝도 영업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에 대해서 수익이 있어야지만 청구도 할 수 있고 회계도 할 게 있고 행정도 배울 게 있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센터가 앞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청구, 회계, 영업 3개인데 그 중에 영업만 신경 쓰셔서 열심히 하시면 이 센터는 잘 돌아가고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을 거고 성장을 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규모가 안정성을 만듭니다. 그렇죠. 예, 예. 네. 15인까지 내가 목표를 정하고 다른 직원이 생길 때까지 열심히 한번 성장시켜 봐야겠다. 맞습니다. 그 예. 목표를 우선 가지시고 예. 내 앞에 있는 현실적인 목표를 음. 다가가세요. 예, 15분이 넘어가면 거의 대부분의 급여를 직원의 급여를 공단에서 내려줍니다. 예, 그렇죠. 예, 예. 네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네. 1차 목표를 달성하시기를 네. 그렇게 지금은 안 되면 어떡하지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 다 무조건 나는 방문 요양을 선택하는 게 가장 옳았다. 좋은 현명한 선택을 했다. 지금까지 잘하고 있다. 그리고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 영업하십시오. 처음도 영업, 끝도 영업입니다. 그러니까 창업은 이렇게 손쉬운 거예요. 맞습니다. 특히 네. 방문 요양은 가장 쉬워요. 네. 힘내시고 다시 한번 힘내시고 여기까지 국회였습니다. 네. 그리고 어려우신 점은 국회의원으로 전화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